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파의 뜬금없는 신중 분석입니다. 한덕수 오늘 사고 쳤어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그 노동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이 서울시 택시비도 올랐다.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택시비 1,000원 아닙니까 그랬어요. 버스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버스비가 2,000원이고 어떻게 택시비가 어떻게 택시비가 더 싼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가격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응? 저는 가격은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택시비가 1,000원 아닙니까? 버스비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0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저도 사실 1,350원 올라서 1,500원 이 정도 알고 있었지 택시비는 결제를 항상 관용차만 타고 다니나 보지. 응?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 그래도 택시비가 더 비싸다고 여러분들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택시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택시비가 더 싸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실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실물 경제도 모르면서 물가 안정을 얘기해요. 물가 안정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아니 택시비가 비싼지 버스비가 비싼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물가 안정을 얘기하냐 이거죠. 아 버스가 더 커서 비싸다고 생각했나? 큰 차를 타니까? 그럴 수 있겠다. 버스가 더 크니까. 네. 그냥 이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 들으면서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전부 이러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교통비도 심각하다는 내용을 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이제 부결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제히 이거는 한결에 무슨 경향할 것 없이 뭐 코인 방탄 내로남불 이지랄 떨어요. 나 근데 하나만 좀 물어보는 게 김남국만 코인했어? 왜 김남국을 제명 안 하면 방탄이고 권영세를 제명하면 김남국도 제명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잖아. 왜 권영세는 놔두고 왜 언론이 권영세도 윤리위 회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민주당의 이원욱이라는 애들은 민주당 맞아요?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이게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린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여러분들 1년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짜지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예산을 짜요. 정부 예산안, 그걸 정부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올려요. 그럼 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정기국회죠.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이 3달 동안 심의를 해요.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 예산이 너무 낮다. 만약에 복지 예산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복지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발의해서 복지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국방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그럼 국방부 예산을 깎어라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여야가 합의를 해서 12월 13일인가? 거기까지 데드라인이 그럴 거예요. 그날까지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지금은 정부 예산.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타결을 못 시키고 계속 끌면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월만 되면 뭐 쪽지 예산, 상임위별로 필요한 쪽지 예산 막 갖다가 주면 뭐 쪽지로 예산안 통과시키면 그게 예산안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카톡 예산이라고 해요. 상임위원장한테. 상임위별로 필요한 국토부는 국토부 자기 지역이나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5천억밖에 배정이 안 됐다. 근데 자기 예산안이 자기는 내년 당선을 위해서 우리 뭐 몇십억은 더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뭐 예산이 뭐 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에서 9월은 대체적으로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가 3달만 이래요 원래. 9월, 10월, 11월, 12월 4달만 이래요. 그걸 정기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월부터 8월까지는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왜 국회는 4개월만 일하냐. 국회도 상시국회를 열어라.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번 예산안을 좀 보면 IMF 때도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기가 터졌을 때도 R&D 결국은 이런 개발, 연구 개발 예산은 감액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R&D 예산은 연구 개발 비용인데 이런 연구 개발 비용을 지금 16%나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 맨날 미래 외치고 과학 외치는 윤석열인데 이런 연구 개발비는 전부 삭감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국방비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리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역대급 예산 삭감에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급 삭감에도 104억 원이나 들여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는데요. 돈 없다고 징징대고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놈의 국립북한인권센터는 104억을 들여갖고 짓는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것들 많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목포에서 뜨거운 연설했죠.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개국본 TV 그리고 언니짱 TV, 스카이필 TV, 정구환 TV 수고해 주신 현장에서 중계해 주신 개국본 회원 유튜브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1년은 어땠죠? 좀 사이다가 좀 김 빠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실망했다는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1년간은 적응기였다. 이재명 민주당 집권 2년 차이는 뭔가 다를 것이다. 비장한 이재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을 가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내 사명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퇴 불가를 천명을 했고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지휘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포 가서 여러분들에게 호남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항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항쟁. 국민항쟁은 누구같이 맨날 무슨 사고 터지면 숨는 그쵸?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아닌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역시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오늘 목포의 핵오염수 핵 폐수 방류 규탄대회 이재명 당대표의 국민항쟁 선포에 내가 맨 앞장서겠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군 총사령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대한민국은 어느새 문재인 정부 때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에 진입해 있고 G7에서도 초청받는 나라가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특히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식민지 국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핵폐수, 전 세계를 향한 테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주권을 포기한 대통령, 그 어떤 항의도 못하고, 그렇죠? 오로지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빨갱이 취급하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고 철진한 2대 메카시즘에 빠져갖고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라는 철진한 소리라고 앉아있고, 전 세계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더 우호적인 관계를 펼치는 자국 위주의, 국익 위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윤석열만 신냉전 체제의 행동제장 똘마니로 전락을 해서 일본과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있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술술 풀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본인을 비판하면 전부 국민들을 빨갱이, 탄압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도래하는 것이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느새 민주시민들이 빨갱이가 돼 있고 공산당 당원이 돼 있고, 이런 정말 너무 비참해요. 이명박근혜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명박근혜 때도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래도 이명박은 청와대 뒤에 올라가갖고 아침 흰 밤 쥐새우고 저는 쥐새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눈치라도 봤어요. 이명박은. 그렇죠? 이명박은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자기가 청와대 뒤에 가갖고 아침 미술 불렀다면서 국민의 눈치라도 보던 인간이었어요.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윤석열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의 착각이 뭐냐? 윤석열은 선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민이 5년 동안 위임한 권력을 준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권력을 5년 동안 위임했으면 국민들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죠.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본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응? 선수는 줄리죠. 맞죠? 죄송합니다. 선수는 줄리죠. 그래서 전광판을 윤석열은 보지 않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응? 이런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 그렇죠?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홍범도 장군님의 그 흉상 철거,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 철거는 제가 팩트 체크를 저희가 단독 기사로 가장 먼저 쓰고, 생각보다 너무 파장이 크죠.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국민의힘 안에 갈라치기가 됐어요. 곽동수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홍범도 장군님,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5분,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회영, 거기에 이범석 장군님까지, 이런 분들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장 먼저 단독 기사로 썼는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핵 오염수를 덮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걱정할 게 없는 게, 핵 오염수, 일명 핵 방사능 폐수는, 일본의 핵 방사능 폐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난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당장 방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본의 핵 방사능 오염수가 어디까지 왔겠지 하면서 전부 이제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오염수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일본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핵 발전소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핵 발전소 사고 분명히 나겠죠. 그러면 모든 나라가 핵 발전소 사고가 나면 그 핵 발전소에 열 처리가 가열되면 폭발할까봐 바닷물을 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또 일본도 해양 방류했는데 우리는 왜 해양 방류하면 안 되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일본도 지금 30년째 바다에다가 방사능 폐수 뿌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응? 나쁜 선례를 남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류의 지금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쵸? 인류의 지금 최상위 포식자는 공룡도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먹이사슬 구조에 따라서 바다가 오염되면 결국은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 인간이 오염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야 어떻게 살겠죠. 우리 후손들,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결국은 언젠가는 바닷물, 특히 소금, 인류의 재앙, 정말 2023년 8월 24일은 지구 멸망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는 지구 멸망의 시작을 일본인과 미국이 주도했다. 거기에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는 들러리를 했다.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시사타파 데스크웨이, 시사타파 뉴스 데스크웨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범도 장군의 저런 빨치산 이력, 낮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홍범도 장군님이 빨치산에 가입된 것은 1919년부터 1921년 항일항쟁이 가장 뜨거웠던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왜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 운동이 가장 활발했냐면 3.1 항쟁이 1919년에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919년에 우리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의병 활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죠? 1919년부터 왜 우리나라의 항일 의병 전투나 봉오동 전투 이때가 왜 활발했냐? 3월 1일 3일 만세 항쟁이 촉발이 돼서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대적인 일본의 정규군과의 싸운 거예요. 빨치산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어원입니다. 파르티잔이에요. 파르티잔. 그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나라식으로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빨치산은 북한의 사주를 받은 지리산 빨치산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빨치산을 생각합니다. 이때 1919년부터 1921년 사이에 빨치산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전부 빨치산이었어요. 그 빨치산이라는 뜻이 북한의 빨치산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언어 파르티잔의 언어, 그 언어가 변해서 빨치산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빨치산이었어요. 이런 파르티잔, 빨치산의 뜻이 무슨 뜻이냐? 비정규군이라는 뜻이에요. 비정규군. 이제 알겠죠? 왜 우리가 전부 빨치산이었냐? 비정규군이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정규군이 없었던 거예요. 응? 다 비정규군이잖아. 그래서 의병이었잖아.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국군이라는 걸 보유하지 못하고 군대 숨어서 의병 활동을 하고 정식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면서 광복군이라는 정식 군대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파르티잔, 빨치산은 비정규군이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멍청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저런 멍청한 지리산 빨치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는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이 무슨 빨치산의 우두머리가 됩니까? 응? 이 1919년에 김일성이는 7살이야. 혁명 신동이야? 혁명 신동이라서 빨치산을 김일성이가 만들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봐요. 얼마나 역사가 무지하냐면 이때는 여러분들 북한에 공산당이 있었어요? 나 하나 물어보자. 네 진짜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그냥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남과 북이 없었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1919년 21년은요 남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대한제국의 고려 대한제국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쵸? 이해하시죠? 광복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지. 응? 이때는 그냥 한반도는 그냥 하나야. 무슨 북한의 공산당이 나오고 빨치산이 나오고 개소리들을 해. 응? 그냥 우리는 한 나라였어. 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어. 그래서 김일성이건 뭐건 남북이건 뭐건 다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근데 해방 이후에 냉전시대가 나면서 북한의 김일성을 악마화시켜야 되고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사마저도 좌파의 독립운동사를 지으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반쪽짜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반쪽짜리였다. 왜 반쪽짜리가 돼야 되냐? 그때는 남북이 갈려져 있지도 않고 하나의 민족의 일본을 항일 무장투쟁운동을 한 것인데 북한이 그때 어디 있었어? 지금의 잣대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지금의 잣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를 지켜보는 게 맞냐고요. 그 당시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 당시에 공산당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공산 좌익 북한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그러면 미국 가서 하니? 미국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딱 한 명이야. 이승만. 독립운동 자금으로 여자들 사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스테이크 먹고 그 이승만밖에 없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본군과 만주사변 이후에 엄청난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밀리고 그래서 연해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까지 들어가갖고 코너에 몰렸던 대한 독립군 의병들이 그래서 고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전부 좌파의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자유시에 모이게 된 거예요. 자유시에 이제 밀렸고 이제 모였는데 그 당시에 마침 마르크스 레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민족 자결주의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약소국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예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권을 일본에게 침탈됐고 홍범도 장군은 왜 그 레닌의 공산당에 가입을 하냐? 소련의 그 당시에 레닌의 공산당이 고려의 독립을 돕겠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독립군들 배후에는 소련의 주류가 있었고 소련의 비주류가 있었어요. 이 소련의 주류를 한마디로 권력투쟁이었어요. 독립군 내에서 권력투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개국본 안에서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같은 동지인 줄 알았더니 또 개 팔을 나누고 얼마나 그런 걸 봤어요.
독립군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소련의 그 주류가 밀어주는 그 어떤 세력이 있었고, 한쪽은 소련의 비주류를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비주류를 무장해제를 시키고 사실상 제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1919년 소련과 미국은 적대적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뉴라이트들과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막 섞는 거예요. 1945년 해방 이후의 공산당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미 레드 컴플렉스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갱이 머리에 처절하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면 이은주 씨가 나중에 죽지요. 그쵸? 그게 뭐죠? 나 오늘 머리가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그거 썼다가 가입했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보도연맹이 뭐예요? 북한의 그 당원 가입 같은 거예요. 보도연맹이라는 데에 가입을 하면 고무신 주고 쌀한파지.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당시에? 그쵸? 보도연맹이라는 거 뭐죠? 여기 가입하면 쌀 줘요, 여기 가입하면 고무신 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입을 한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당시만 해도 북한군들이 서울까지 진격을 하고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보도연맹, 그러니까 1.4 후퇴 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에서 이제 밀리날 때 이승만 정부가 했던 게 보도연맹이라는 좌파,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에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영화의 배경이 그거예요. 1.4 후퇴하면서 한마디로 북한이 우리가 밀렸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1월 4일날 우리가 뒤로 밀립니다. 1954년 1월 4일날, 그러니까 6.25가 1950년에 터졌잖아요. 1951년 1월 4일날 밀리는 거예요. 밀릴 때 전부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던 수많은 민중들을 죽이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나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그때의 공산당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진짜 그때의 빨치산과 지금의 빨치산도 구분도 못하고, 지금의 공산당과 그 당시의 공산당의 차이도 모르고, 이런 게 현재 국방부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씨 임기 5년짜리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역사를 지우려고 하냐?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 제 말 공감하시죠? 5년짜리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무슨 자격으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순국 열사들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냐? 자격 없다. 그 누구도 역사를 재단할 자격을 윤석열에게 준 적은 없다. 정말 기가 차죠. 5년짜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뭔데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쌓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재단하려고 하냐? 자격도 없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데? 역사를 재단하라는 자가 바로 민족 반역자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